박 씨 부인이 연화에게 망한 집안의 딸인 주제에 설거지나 하러 가라며 소리를 지르는 순간 연화의 이성이 끊어집니다. 연화는 허리에 감긴 낡은 삼배 앞치마를 풀어 상 위에 던지고 거대한 잔치상을 단숨에 엎어버립니다. 화려한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깨진 사발 조각들이 박 씨 부인의 발치를 공격하듯 흩어집니다. 정적에 휩싸인 잔치 자리에서 연화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더 이상 이 집의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당황한 최 진사가 가로막으려 하지만 연화는 서늘한 일갈로 그의 위선을 짓밟고 밖으로 나갑니다.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한양의 끝자락. 거상 최 씨 가문의 대저택은 고요하다 못해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서리가 기와 지붕을 하얗게 뒤덮은 시각, 모두가 단잠에 빠져 있을 때 연화의 하루는 시작되었지요. 그녀는 삐걱거리는 문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마당의 냉기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살결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익숙한 듯 우물가로 향해 얼어붙은 두레박줄을 거머쥐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길어올린 우물물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연화의 몸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그녀의 손마디는 여기저기 갈라지고 터져서 핏기가 가실 날이 없었지요.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가문의 빚을 갚기 위해 이 집에 팔려오듯 시집온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녀에게 이곳은 가정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빚을 갚아야 하는 거대한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선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매캐한 연기 속에서 마른 기침을 뱉어냈습니다. 눈을 찌르는 연기가 괴로웠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직도 밥물이 끓지 않은 게냐? 게으름이 몸에 밴 모양이구나. 서슬퍼런 목소리와 함께 안방마님 박 씨 부인이 부엌문 앞에 그림자처럼 섰습니다. 연화는 급히 무릎을 굽히고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물이 차가워 조금 늦었습니다. 곧 상을 올리겠습니다. 박 씨 부인은 연화의 해진 옷자락과 튼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훑어보았습니다. 양반가 규수라고 하더니 하는 짓은 시장통 무지렁이만도 못하구나. 내일 회가변 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가문의 명예가 내 그 투박한 손끝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거라. 연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장작을 아궁이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꽃이 그녀의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건너편 사랑방에서는 남편 최 진사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적시고 연기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부엌 쪽을 돌아보지 않았죠. 그에게 연화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의 수발을 들고 집안의 굳은 일을 처리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을 뿐입니다. 연화는 솥뚜껑을 열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밥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견뎌야 할 모욕이 아직 더 남아있음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저택의 노비들이 하나둘 깨어나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박 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연화에게 거친 일거리를 당연하다는 듯 미루고 비웃음을 던졌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녹그릇을 닦으며 마당에 내린 서리가 햇살에 녹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앞치마는 누군가를 향한 헌신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와 땀방울로 얼룩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안쪽 깊숙한 곳에는 남몰래 적어 내려가는 작은 종이 꾸러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가문에서 보낸 모든 시간과 고통을 기록한 훗날에 피 묻은 명세서였습니다. 최 씨 가문의 소슬대문이 활짝 열리며 화려한 꽃가마 한 채가 당당하게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를 둘러싼 비단 차일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일렁였고 그 뒤를 따르는 몸종들의 옷차림조차 예사롭지 않았지요. 시어머니 박 씨 부인은 버선발로 마루까지 내려와 환한 웃음으로 가마의 주인공을 맞이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이는 명문 사대부가의 여식인 큰며느리 정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휘감은 보랏빛 비단 치마는 걸음마다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대청 마루를 화려하게 수놓았어요. 박 씨 부인은 정 씨 부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마치 친딸이라도 만난 듯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애가 왔구나. 바쁜 와중에 이 먼 길을 어찌 왔느냐. 얼굴이 조금 야위었구나.
정씨 부인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소매 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보석함을 꺼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서방님께서 이번에 귀하게 구하신 비취 놀이개입니다. 어머니 회갑에 꼭 어울릴 것 같아 가져왔어요. 박씨 부인의 입꼬리가 귀에 걸리며 대청에는 두 여인의 간드러지는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부엌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천장까지 가득 차올라 숨을 쉬기조차 힘든 그곳에서 연화는 홀로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졌고 삼배 앞치마는 이미 기름때와 음식 국물로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이 먹을 전을 부치느라 연화의 팔은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어도 비명을 지를 여유조차 없이 그녀는 국자를 눌려야 했어요. 화려한 대청에서 들려오는 정씨 부인의 웃음소리는 부엌 안의 고요한 절망과 지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허리를 펴려 했으나 어느새 다가온 박씨 부인의 서늘한 그림자가 문턱을 넘었습니다. 무엇 하느냐? 큰애가 왔는데 인사도 올리지 않고. 손이 느려 터지니 잔치 준비가 이 모양이지. 연화는 굽혔던 허리를 더 깊게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형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전이 탈까봐 나가지 못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코를 찌푸리며 연화의 옷에서 나는 탄내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며 돌아섰습니다. 천한 것은 냄새부터 다르구나. 인사할 생각 말고 음식이나 타지 않게 해라. 수진이는 귀한 몸이니 부엌 근처엔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정씨 부인은 부엌 쪽으로 고개 한번 돌리지 않은 채 남편인 최 판서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의 남편 지아비 최진사 역시 형님 내외와 술잔을 기울이며 집안의 세력을 과시하기에 바빴지요. 그는 자신의 아내가 연기에 질식해가며 노동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부엌의 문지방을 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잠시 손을 멈추고 부엌 문틈으로 보이는 화려한 비단 옷의 자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같은 며느리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누군가는 비단 위에 앉아 꽃 대접을 받고 누군가는 흙바닥에서 재를 뒤집어 쓰는 법이었죠. 연화는 부어오른 발목을 문지르며 솥 뒤에 놓인 차디찬 식은 밥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반찬도 없이 그 마른 밥을 입안으로 밀어넣으며 억지로 삼켜내려갔습니다. 허기보다 더 지독한 것은 가슴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일말의 기대였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진 것은 눈물이 아니라 너무 뜨거운 솥에 데어 벗겨진 살갗의 진물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앞치마를 고쳐매고 무거운 녹그릇들을 씻기 위해 차가운 물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이 쏟은 이 피땀의 대가를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죠. 잔치의 화려함이 더해갈수록 연화가 두른 낡은 앞치마에는 붉은 복수의 불씨가 조금씩 옮겨붙고 있었습니다. 회갑 잔치를 단 하루 앞둔 최씨 가문의 부엌은 그야말로 거대한 도살장이나 다름없는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사방에서 펄펄 끓는 가마솥의 증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기름 타는 냄새와 고기 삶는 비릿한 취기가 연화의 숨통을 조여왔지요. 연화는 이미 사흘째 잠안 숨자지 못한 채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운 손마디는 이미 소금기에 절어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생긴 화상 자국 위로 다시 생채기가 얹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신음 한 번 내뱉지 않고 묵묵히 칼을 휘둘러 단단한 물을 썰고 전을 부쳐냈습니다. 그녀의 곁을 지나가던 노비들이 그 서슬퍼런 칼질 소리에 몸을 떨며 눈치를 살필 정도였으니까요. 이때 안방에서 잔치 준비 상황을 점검하러 나온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요란한 비단 소리를 내며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씨 부인은 차려진 음식들을 훑어보더니 다 식어버린 전 하나를 집어들어 연화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습니다. 간이 이토록 싱거워서야 어디 귀한 손님들 상에 올리겠느냐. 천한 집안 출신이라 혀도 무뎌진 게로구나. 뜨거운 기름기가 남은 전이 연화의 뺨에 닿았다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뺨을 타고 흐르는 기름을 닦지도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머니.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바닥을 향한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순간 푸른 불꽃 같은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연화의 등줄기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돈 한 푼 보태지 못하고 몸뚱이 하나로 들어온 주제에 일머리까지 없으니 이 무슨 가문의 수치란 말이냐.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아비 최진사는 헛기침을 몇 번 내뱉더니
이내 못 본 척 고개를 돌려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등이 짓밟히는 소리보다 자신의 귀에 들려오는 고요한 책장 넘기는 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잠시 후 화려한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부엌 문턱에 선 형님. 정씨 부인이 비단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동서 어머니께서 저리 노하시니 내 마음이 다 좋지 않군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배운 것 없는 동서가 몸으로라도 때워야 가문의 질서가 잡히는 것을요. 정씨 부인은 자비로운 척 연화에게 비단 수건을 던져주었으나 그 눈빛에는 명백한 멸시와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수건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깊은 밤 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서 희미한 등잔불을 켜고 품속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그녀가 이 집안에서 당한 모욕과 그에 합당한 가사, 노동의 가치를 피로 적어 내려간 장부였습니다. 그녀는 갈라진 손가락 끝에서 배어나오는 핏방울을 잉크 삼아 오늘의 수모를 정교한 글씨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위에는 박씨 부인의 발길집, 전갑과 노동비 열량이라는 서늘한 문구들이 빼곡히 적혀 내려갔지요. 연화의 입가에는 어느덧 기괴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고통은 더 이상 인내가 아니라 최씨 가문을 통째로 사들여 파멸시킬 거대한 자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이면 이 화려한 지옥의 대문이 열리고 그녀가 쌓아온 핏빛 명세서가 가문의 목을 죄게 될 것임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연화는 장부를 가슴 깊숙이 갈무리하며 골마 터진 자신의 손등 위로 차가운 물방울을 떨어뜨려 열기를 식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복수에 굶주린 어린 귀신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과연 연화의 복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